짧은뜨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짧은뜨기를 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기호를 익혀야 하죠. 코바늘의 기호를 익혀야 모든 걸 뜨기 편해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슬뜨기의 기호는 동그라미였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연결된 것이 사슬뜨기였어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는 완전히 동그랗든 이렇게 밑으로 타원형이든 옆으로 타원형이든 다 사슬뜨기예요. 네, 여기 사슬뜨기 기호고, 오늘 배워볼 짧은뜨기 기호는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거나 X자 모양이거나 다 짧은뜨기 기호예요. 근데 간혹 짧은뜨기에서 밑에가 길게 내려진 것도 있어요. 이건 밑에서 쭉 끌어올렸더라, 이제 그 표시고요. 이렇게 꼬부라진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것과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 표현하기 방식인데, 그 겹짧은뜨기나 이제 밑에서 끌어올려서 뜨는 코에도 이 방식이 이용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뜨기를 배워볼 건데, 처음엔 이제 사슬뜨기를 해야 되겠죠. 코바늘의 기본인 사슬뜨기를 이렇게 10코만 해볼까요? 네, 10코. 네, 10코죠. 10코를 떴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갈 때 코를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사슬코를 하나 위에 세워줘요. 이 짧은뜨기 코는 이 높이가 사슬 하나의 높이와 같아요. 요 세워주는 이유는 짧은뜨기가 요만큼 높이까지 올라가서 떠진다. 그래서 요 키를 맞추기 위해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코세움, 한 코 세우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짧은뜨기는 사슬 한 개의 코의 높이와 같아요. 그래서 한 코만 떠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짧은뜨기가 이제 이어지겠죠. 예, 뜨개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꾸로 그려져요. 이렇게 볼 때 제가 사슬을 10코를 떴는데 하나 세우고 짧은뜨기는 9개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 코세움 한 코도 한 코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한 코예요. 한 코. 이 코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방법도 있냐면, 사슬을 세우고 그 자리에다가 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옷을 뜨는 그 가는실 뜰 때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가는실은 이 사슬코 하나의 역할이 참 미미해요. 실이 얇아서 그 역할이 힘이 없고 해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떠주면서 이 사슬뜨기는 무시가 되고 여기 이 짧은뜨기 코부터 한 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작가가 어떻게 도안을 그렸나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 소품을 뜨거나 하는 실들은 대부분 실이 좀 두껍죠. 두꺼운 경우에는 이 사슬 한 코를 한 코의 몫으로 쳐주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해볼까요? 이제 사슬뜨기를 했어요. 이제 사슬뜨기를 먼저 첫 시간에 배운 대로 떠볼게요. 이 매듭은 당겨서 매듭을 지어서 이 코는 무시하고 지금부터 한 코, 두 코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만들어진 이 코를 매듭으로 짓지 않고 이것부터 한 코를 해서 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일단 매듭을 짓고
10코를 떠볼게요. 네, 10코를 떴어요. 10코를 떴고 지금 하나 뜬 거는 코 세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갈등하는 거는 어디에 넣어야 첫 코의 짧은뜨기인지 여기인지 헷갈리시죠? 네, 도안 다시 볼까요? 도안해 보시면 얘는 세운 코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아이는 이 세운 코의 몫이에요. 다 각자 한 코씩에 들어가 있잖아요. 짧은뜨기가. 이것도 제가 여기를 한 코라고 쳐준다고 했으면은 이 아이가 심어진 얘도 한 코의 밑에 첫 번째 코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가 만들어지죠. 그럼 사슬로 보자면은 세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코가 어디일까요? 바늘을 빼볼까요? 바늘을 빼고 밑에 코부터 여기 사슬 이거 빼고 하나 둘 세 번째 코부터 첫 짧은뜨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짧은뜨기지만 코수대로는 두 번째 코인 거예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죠. 짧은뜨기. 처음에 이것도 이렇게 두 가닥을 겹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럴 때가 있고요. 대부분은 처음에 사슬에서는 한 가닥만 찔러요. 한 가닥만 찔러서 빼내고 이 손가락은 여길 잡아주시는 거예요. 구멍 안 벌어지게 잡아주신 다음에 바늘은 수평이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은 그건 다음 단에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짧은뜨기 코를 끝까지 가볼게요. 10코니까. 네, 끝까지 왔어요. 이 매듭은 뜨지 않죠. 돌려서 사슬 한 개 떠서 또 키 높이를 맞춰요. 지금부터는 여기 보면 점점점 이렇게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 안을 푹 찔러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사슬 세우고 이 자리에 뜨는 경우는 그 자리에 뜨는 경우는 가는실 뜰 때 주로 뜬다고 했고요. 소품을 뜨거나 할 때는 이 코는 사슬뜨기의 코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 코부터 찌르시는데 아까 말한 여기 점처럼 보이는 구멍을 푹 찔러보세요. 찌르면 위에 사슬뜨기 모양이 한 코가 바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닥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를 빼내죠. 빼내서 바늘을 수평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바늘이 수평이 되게 하려면 아까 사슬뜨기에서 얘기한 대로 이 손가락에 힘을 빼주셔야지 얘가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먼저 있던 코보다 새로 빼낸 코가 길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가장 짧은뜨기가 예쁘게 떠지는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바늘이 수평인 자세. 먼저 있던 코보다 지금 빼낸 코가 긴 상태가 짧은뜨기가 가장 예뻐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새로 감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죠. 이제 잘못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코를 찔러서 빼내요. 이 손가락에 힘 잔뜩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아주 작아져요. 작아져서 그러면 또 얘가 작아지니까 안 빠지잖아. 그럼 얘를 막 힘을 줘요. 바늘을. 힘을 줘서 빼요. 힘 줘서 뺐어요. 그러면 이 밑에 구멍이 뻥 나요. 여러분들 짧은뜨기 했을 때 이 몸통은 작은데 이 구멍이 숭숭 뚫어지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손가락에 힘주고 또 이 코를 빼내려고 바늘에 힘주고 양손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겨우 빼냈어. 그러면 이렇게 또 구멍이 뻥 나. 뻥 나고 코는 조그매져요. 이게 쭉정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꼼꼼하게 잘 뜨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코는 이렇게 조그매지고 밑에 구멍은 숭숭숭 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 손가락에 힘주는 거. 이 손가락은 실을 거치하는 역할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걸쳐지는 거치대 역할만 해주시는 거고요. 힘을 빼주시고 넣고 힘 빼니까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가 길어진다 그랬죠? 지금 뺀 게. 그 상태에서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 손가락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넣었으면은 뺐을 때 여길 잡아주시는 거예요. 구멍 안 벌어지게. 이렇게. 이걸 수평을 맞춘다고 얘를 막 이렇게 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에 힘을 빼시면은 자동으로 나와요. 수평이 되게.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지. 바늘이 이런 사선 상태에서 빼주시면은 짧은뜨기가 안 예뻐져요. 비교해 볼까요? 얘가 지금 제가 뜬 짧은뜨기예요. 바늘 수평한 상태에서 뜬 짧은뜨기고 아까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습관을 잘못 들인 거.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에 힘 잔뜩 주고 사워서 잔뜩 주고 이렇게 사선인 상태에서 빼죠. 가장 많이 하는 짧은뜨기 방법이에요. 짧은뜨기의 몸통은 뭐 삐쩍 말라서 쭉정이 같아 보이고 밑에 구멍은 다 숭숭 나 보이고. 이제 비교가 됐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미 구멍이 났기 때문에 지금 뭐 구멍이 보이겠지만 이렇게 수평을 만들면서 넣고 빼서 수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빼시는 거예요. 넣고 빼고 수평. 그러니까 수평이란 말이 이 바늘이 수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코는 작고 뺀 코가 길어진다 그랬어요. 이때 세로 감아서 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 딜레마. 이 마지막 코를 떠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갈등이 생겨요. 뜨기에는 코가 없고 안 뜨기에 뭔가가 남은 것 같아. 이럴 때는 뜨시는 거예요. 뭔가 남은 것 같아. 그땐 떠야 돼요. 어떻게 떠요? 끝에 어떻게든 찔러서 떠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 다 보이게 걸린 거 이렇게 넣고 마지막도 떠주시는 거예요. 예, 다 갔으니까 되돌아가야죠. 돌려주세요. 돌리는 것도 방향이 여기서 사슬을 세우고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방향대로 다 떴어요. 그대로 돌려요. 그대로 돌린 상태에서 사슬 하나를 뜨고 그 다음 코부터 이 자리 말고 그 다음 코부터 또 푹 찔러서 코를 빼내요. 이렇게 이제 수평 상태에서 세로 감아서 두 코 같이 빼주고 찌르고 코를 빼냈으니까 당연히 여기 두 코가 남겠죠.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보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 손가락은 여기에 멈춰져요. 이 새로 뺀 이 왼손가락이 요 뺀 코에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볼까요? 밑에 있던 것들, 제가 아까 이것저것 연습해서 이제 구멍이 보이지만 지금 단 뜬 거 밑에 구멍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고 짧은뜨기가 아주 통통하고 예뻐요. 네, 제가 강조한 거 뭐예요? 왼손가락, 이 손가락에 힘 뺀다. 그 다음에 바늘 수평 맞춘다. 네, 이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예뻐지는데, 또 여기도 딜레마예요. 마지막 거 분명히 남아있는데 대체 어디를 찔러야 돼? 여기야, 여기야? 헷갈리시죠? 여기는 여기예요. 여기 사슬 것처럼 보이는 여기를 또 푹 찌르면 이렇게 두 가닥이 겹쳐요. 한 가닥이 아니고 여기 하나 밑에 코 하나 해서 어쨌든 바늘에 이렇게 두 가닥이 겹쳐야 돼요. 네, 이렇게 찔러서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떠주고, 다시 다 왔으면 이 실 풀지 말고 바늘도 빼지 마세요. 그대로 돌리세요. 이렇게 돌려서 또 사슬 하나 떠주시고, 다음 코부터 푹 찔러서 코 빼내서 수평 세로 감아서 두 개 한꺼번에 빼고, 네, 이 동작을, 이게 오래되면 내가 수평이라는 거 의식 안 해도 습관을 잘 들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수평이 맞춰져요. 이렇게 떠야지 손목에도 무리 없고 뜨개질이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 보이는, 여기 사슬처럼 보이는 이 공간에 요 가운데를 푹 찔러야 여기 두 가닥이 겹쳐요. 네, 이렇게 해서 푹 찔러서 마지막까지 떠주시는 얇은뜨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지금 짧은뜨기 왕복으로 떠진, 이렇게 떠지면 이제 구멍이 안 보이고 예쁘게 떠지는 방식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얘는 사슬뜨기 코에 처음 떠서,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뜬 아이고요. 이 아이는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요 방식으로 뜬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소품, 뭐 4, 5바늘 이상 그 소품 뜨기 할 때는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뜨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짧은뜨기 기호랑 이해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코바늘 뜨기의 그냥 가장 기본이 사슬뜨기, 짧은뜨기,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예요. 한길 긴뜨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